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동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기자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인사 딱 드리고 나서 이제 약간 그 스몰 토크 이렇게 나누던 도중에 감기 걸리셨다고요? 네. 감기 걸리셨는데 저랑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내외야 되는 거 아니야? 얼씨구 절씨구. 아니, 힘들어. 지금 날씨가 이렇게 습하고 더운데 어떻게 감기 걸리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시원한데 너무 오래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편도선이 한 번씩 붓는데 네. 편도선 좀 약해서 어릴 때 이거 뗐어야 되는데. 아, 그래. 그게 지금이라도 떼세요. 뜬금없이 와요. 네. 지금 나이 먹어서 안 돼. 아, 그런가? 네. 네. 뜬금없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오는데 아마 제가 에어컨을 틀고 알람 맞추는 걸 깜빡하고 그냥 잠에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예.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제 여름 감기는 못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뭐만도 못한 놈이 되는 거죠. 걸리시지 않게 다들 이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뭐 이제 저 오는 길에 보니까 비가 좀 한두 방울씩 좀 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또다시 또 이제 비가 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지긋지긋합니다. 네. 아, 그러게. 진짜.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라면서 왔더니 지난번 방송 때 내가 여기 우산 놓고 갔어요. 아, 그래요?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있네. 다행이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이 안민영님, 김동현 기자님 어제 롯데 비판 기사 잘 봤습니다. 이왕이면 뭐 서튼이나 뭐 이종훈 비판 기사도 써주시게 하셨는데 뭐 비판하셨어요, 롯데? 아니 그러니까 저 뭐야 2연패하고 5월 -2 되고 네. 뭐 6위와 0.5게임 차 이제 뭐가 문제냐라는 기사를 하나 쓰긴 했는데 네네. 그걸 뭐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써야 할 것 같았다? 야, 지금 이거 뭐야, 대중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글을 썼다 이겁니까? 아니 뭐 아주 아니라고 못하겠고. 근데 어저께는 진짜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제 분노한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아마 또 이렇게 살짝 짚어드리는 것도 필요한 그런 날이었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조금 경기를 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뭔 네. 소리냐면 경기 제가 기사 내용에도 넣어놓긴 했는데 그 이렇게 박빙 승부가 되는데 허무하게 자꾸 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 쫓아는 가는데 덜 좀 못 미치고 쫓아가는 경기에선 못 넘어서고 넘어서는 경기는 다시 뒤집히고, 네. 그런 경기가 이제 줄줄 나오니까 7월 들어서 1점 차, 2점 차 경기가 5패인가 6패인가 나왔으니까 네네네. 그럼 그게 조금 뭐랄까 롯데가 이렇게까지 힘이 없는 팀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 일로 그 기자 우리가 휴가로 출장이 막 겹쳐갖고 네. 근무가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아, 많이 써야 했습니다. 쓰긴 쓰셔야 되겠구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안민영님, 저는 아직도 분노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오늘도 화 많이 낼 예정이니까 양해 좀 부탁. 맨날 화 많이 낸대. 어저께도 그랬잖아. 어저께도 오늘만 이해해 주십시오 하더니. 네, 어제도 그러시고 우리가 하루 이틀 봐? 하루 이틀 보는 사이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LG 켈리 선수에 대한 이야기 어제 뭐 다른 라이브에서도 좀 핫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토리를 좀 풀어보자면 4월에서 5월까지 안 좋은 점 우려스럽게 봤는데 이게 또 하루 이틀 지나다가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바꾸려고 했다면 올스타 브레이크 때 바꿨어야지 지금은 좀 늦었다는 반응들도 이제 커뮤니티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몇몇 팀들 그러니까 이제 LG 팬이 아니라 이제 다른 팀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LG가 켈리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요거는 이제 뭐 타팀 입장에서 땡큐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LG의 염경엽 감독 포함해서 이제 현장을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있는데 LG 현장에서는 진즉 바꾸고 싶었습니다만 이제 프런트는 생각이 좀 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떻게 이걸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를 그냥 슥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장에서는 시즌 전부터 둘 다 바꾸고 싶어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켈리 선수의 이제 소위 말하는 위력이 조금 하락세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플러커 선수는 뭐 당연히 작년에 잘했지만 네. 정규 시즌 후반이랑 뭐 포스트 시즌 때 조금 부진했죠. 안 좋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아프기도 했고.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지가 아프대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예 싹 다 갈아엎는 것도 생각을 아주 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 거꾸로 보면 안 잡을 명분이 없잖아요. 맞아. 네. 성적이 좋으니까. 뭐 몇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이거 네. 계속 기록을 썼었던 게 지난해 켈리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안 잡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연장 계약을 진행을 했고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켈리가 이렇게까지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그쵸. 했겠습니까? 계속 좀 아픈 손가락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승 가능성이 있는 올해 그동안 해준 게 너무 많은 켈리에게 우승하는 기쁨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켈리 화이팅! 살아나라 제발! 또 아로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켈리가 안 되는 건 맞지만 문제는 켈리를 바꿨다가 만약에 더 안 좋은 선수가 온다면 또 이거는 정규 시즌 1위 이 수성하는 데 또 큰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력에 손을 대는 게 부담스러운 건 확실히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선수가 못해서 B라는 선수를 데려와서 우리가 우승을 확정 짓자라는 의도는 너무 좋은데 뜻대로 안 되면 팬들 100이면 100이면 100이 아니라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왜 바꿨냐? 왜 바꿨냐 이럴 거라고 그쵸. 말이죠. 네.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구단 입장에서는 그거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특히나 LG 같은 경우는 단장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하는 팀인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팬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복잡한 걸 수도 있죠. 아예 단순하게 가버리면 모르겠는데 어떤 팀처럼.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시즌 전부터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아, 그쵸. 네. 네. 그때 뭐 바꿨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와서야 뭐 이게 돌이켜봤을 그때 바꿀 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지난해 켈리를 또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 켈리 선수는 어쨌든 선발진에서 계속 뭐 그런 표현을 또 쓰지 않지만 국밥 같은 활약을 펼쳐줬다가 그냥 뭐 올리면 6이닝 3실점 기본 6이닝 2실점 뭐 이닝도 뭐 최소 5이닝씩은 먹어주는 진짜 선발 투수의 기본 덕목을 오랫동안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믿고 가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좀 올 시즌에는 그 켈리 선수의 위력이 또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지금 뭐 완전히 말 그대로 계륵이 되어버린 켈리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뭐 염 감독의 일관성이 또 문제 아닙니까? 정경기 출전시킨다고 했다가 2군 내려보내고 기회 준다고 했다가 다음날 바로 말소. 켈리 끝까지 간다 그랬다가 인터뷰 보면 또 까고 있고 요런 얘기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어떤 얘기를 좀 나눴었냐면 염경엽 감독도 시즌 전에 켈리 선수를 좀 바꾸는 방향 쪽으로 좀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LG 트윈스 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켈리 선수랑 지금 없는 거죠 네. 차명석 단장이 지난달인가 지난달 미국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다른 팀 모 단장이 바꾸자 할 거면서 뭐하러 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응? 바꿀 계획이 없대요? 그랬더니 바꿀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그러면은 켈리가 그러고는 이제 한 달 좀 더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또 거꾸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쉬워. 네. 지금 결정적으로 교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현재 KBO 리그 잔여 연봉 받고 올 선수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쵸, 사실 그렇죠. 네. 저게 크죠. 결국 이건데 태평양 건너서 올 거면 이거 보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하면 이제 월 얼마 계산해서 지금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쵸. 진짜로. 진짜 뭐 40만 달러? 네. 많이 받으면 8, 40만 9, 10, 달러? 11 넉 달인데 네. 뭐 맥시멈 40만 정도 될 텐데 그럼 이게 뭐 딱히 뭐 그렇게 물론 이제 오면 뭐 집도 주고 차도 뭐 차는 아니지 뭐 집도 주고 다 해주긴 하지만 그렇죠. 네. 야 저 돈 받겠다고 알바 뛰러 가야 돼 이럴 선수도 있고 왜냐면 팀이 원하는 선수는 레벨이 높거든. 맞아. 그 친구들은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선수들이 제법 많단 말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 이 키움이 이제 도슨 선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85,000달러? 제가 이런 금액은 이제 외국인 선수 연봉으로 이제 계약금으로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금액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가능할까? 그래도 잘하는 걸 보면은 뭐 실력과 혹은 성적과 뭐 금액이 비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켈리가 지금 주키치냐 리퍼트냐 그 기로에 있는데 솔직히 어디로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일단은 LG 트윈스는 1위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켈리 선수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방법 밖에는 일단은 좀 없을 것 같다.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판다운님께서 2,000원 후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간 딱 일주일 남았는데 큰 트레이드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소소한 트레이드라도 좀 있을지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 네. 빅 사이닝은 잘 모르겠고 소소하게는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 알면 기사를 썼겠죠. 근데
지금 아까 여기도 채팅창 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뭐 정세영 선배가 뭐 네네 선발과 지방의 선발 네. 불펜 나대현 투수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왔다. 저건 누가 봐도 임기영이고. 그렇죠, 네. 임기영이 내년까지 뛰면 FA라 음. 이 서비스 타임도 좀 생각보다 괜찮고 그래서 네. 올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기아가인데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기아도 사실은 임경 선수 빠지면은 그 뒤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없으면 큰일 난데. 뭔가 뭐 생각이 있으니까 뭐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긴 했겠죠. 더 큰 걸 또 받아오기 위한 그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진짜 이런 투수 자원은 모든 팀이 다 원하잖아요. 네, 그럼 10개 구단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런 자원들이기 때문에 대가를 어느 정도 조금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드는 또 그리고 지금 썰 나오는 거 제외하고 그냥 뜬금없이 퉁 터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LG가 최승민 데려간 것처럼. 네네. 아니 대주자 없겠다고 트레이드하는 팀도 있는 판에 이제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몰라요, 진짜.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 뭐 몇 달 전쯤에 한 몇 주 전쯤에 왜 고영표 선수 트레이드 썰도 있었잖아요. 그거 엄청 뭐 야구계를 뜨겁게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변정만 올리고 그냥 썰이었구나, 그냥 뭐 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또 넘어갔잖아요. 네. 이런 것들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면 위로 여러분들께서 이거 진짠가? 이 생각을 할 때는 이미 파토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또 저희가 오늘도 첫 번째 주제 또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저희 시작과 함께 또 800분 넘게 또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같이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첫 번째 주제 역시 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고민에 빠진 류중일호 이정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정우 선수가 결국에는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아시안게임도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정우 선수 수술대에 올라 사실상 시즌 아웃을 당하게 된 건데요. 지난 22일이었죠. 부산 롯데전에서 8회 말 수비를 하다가 왼쪽 발목을 다쳤습니다. 선전지대 손상 진단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며 재활까지 3개월이 걸린다라는 얘기인데 요 선전지대 손상이라는 게 사실 좀 이제 생소한 부상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대충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선전지대라는 게 사실은 뭐 손목에도 건초가 있고 어깨에도 건초가 있잖아요. 발목에도 그 건초 역할을 하는 이 인대를 감싸고 있는 그 힘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선전지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손상을 입은 바람에 요건 이제 수술하고 또 재활까지 3개월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돼서 야 이거 뭐지 했었는데 사실 아프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그렇죠. 선수거든요. 네. 저도 뭐 수년째 보고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부축받아 나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또 이제 같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뭔가 누적된 뭔가가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 좀 들고 뛰기도 많이 뛰었으니까. 그래서 역시 그 운동선수한테 금강불개라는 거는 언젠가 탈이 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긴 했는데 네. 또 키우면 난리가 났죠 이제. 팬들도 이제 지금 뭐 난리 났죠. 지금 약간 뭐 초상집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약간 뭐 제가 어떻게 좀 그렇게 선호하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나마 사람처럼 찌는 게 이정우 김혜성인데 예. 이정우가 없다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키움 아이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순위도 뭐 8위 많이 멀어져 있잖아요. 네.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슨 선수가 합류를 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이제 김혜성, 이정우, 도슨 렛츠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도슨 선수가 잘하니까 이정우 선수가 빠져버렸다는 거는 사실은 진짜 뭐 대들보가 무너져버린 거나 좀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 아시안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말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참가도 당연히 이제 또 불발이 됐습니다. 재활까지 이제 3개월이 걸리는 그런 부상이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의 대체 선수로는 앞으로 이정우의 대체자를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개막 전까지 부상자에 한해서 엔트리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KBO 리그에 이정우 선수보다 잘 치는 타자가 있냐? 뭐 이건 당연히 뭐 없다. 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그 자리를 대신해줄 그 빈자리를 메워줄 선수 한 명은 또 어쨌든 승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저도 이제 기사를 써놓고 나오긴 했는데 그 KBO 리그를 통틀어서 이정우를 100%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이정우를 누가 없다. 그러면 외야수를 뽑아야겠죠. 외야수 딱 3명이거든요. 네, 맞아요. 딱 3명인데 지금 이정우가 없어서 누가 가도 외야수가 가야 돼요. 그러면 1998년생 지금 감기 걸리셔서요. 네, 죄송합니다. 좀 앞으로 땡길게요. 네. 1998년생의 4년차로 정리해서 예비 엔트리 쭉 보면 외야수 별로 갈 사람 없어요. 지금 예비 엔트리 있는 선수를 뽑을 수 있으니까 삼성 김현준, 네. 롯데 윤동희, 김민석 정도예요. 정말로. 굳이 여기 더하자면 이제 한화에서 저 누구야 저 원래 내야로 뽑혔는데 외야 뛰는 문현빈 선수. 네. 문현빈까지도 뭐 후보군에 들어가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선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류준일 감독 성에 차겠습니까? 아, 그쵸. 이정우에서 갑자기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네. 아,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의 그 대체자라는 게 뭐 이름도 너무나도 이제 뭐 묵직한 뭐 책임감입니다만 대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선수는 일단 없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문성준은 안 돼요. LG가 3명이 뽑혀있기 때문에. 네네네. 요것도 이제 대체 선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LG가 2명이 뽑힌 상태에서 무조건 문성주예요. 무조건 문성주인데 LG가 이미 3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문성주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정우 선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또 없고, 그리고 이 얘기가 안 적혀 있네 지금 댓글에. 아니, 아시안 게임이 또 이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저는 사실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혹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메이저리그 가니까 요거 이제 영향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게 더 저는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안 게임 요거는 뭐 해야죠. 어쨌든 뭐 해야지. 뭐 있는 선수들끼리 또 가야지. 그리고 대체 선수는 당연히 없는 건데 지금 요 메이저리그 진출 그리고 이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재활로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것도 같은데 뭐 상황이 여러 차례 이제 정밀 검사 결과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면 재활로 해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인이면 일반인이면,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걷고 뭐 이런 뭐 평소에 일상생활 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냥 재활해도 된대요. 근데 운동선수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내년 시즌 최상위 리그에서 뛰는 걸 준비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네.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수술 후 3개월이라니까 지금 구단도 보도자료에서 약간 여지를 남겨놨던 게 회복력에 따라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었는데 네네네. 그러면 아직 이정우가 젊기 때문에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뭐 메이저리그 갈 수 있을까요? 뭐 1년 더 하는 거 아닌가 하셨는데 그건 이제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상이 경기력에 혹은 이제 운동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상이라면 뭐 이정우 선수도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지만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WBC 참가하기 전에 뭐 이거 쇼케이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고 이미 나에 대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평가는 끝났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정우 선수가 뭐 지금 부상을 뭐 얼마만큼의 부상을 입더라도 이정우는 어떤 선수고 저런 선수고 당연히 영입해야지. 이 정도의 계산들은 지금 메이저리그 구단들 다 끝나 있고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오히려 이정우 선수는 이 부상을 가지고 이 금액을 좀 후려치려고 하는 구단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 구단은 선택 안 하면 됩니다. 이정우 선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구단으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진출과 관련된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된다고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차피 여기서 근성근술에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와. 드노게스는 다 채웠기 때문에 7시즌 그 국대 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포스팅 하는 건 상관이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이제 농구가 특히 그렇지만 아킬레스건이나 무릎 십자인대가 한번 안 좋아지면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정우는 그쪽은 또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아닐 것 같긴 해요. 네, 아닐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여담으로 윤동희 선수 얘기 지금 엄청 많아요. 안권수 선수는 나이는 이제 만 30인데 4년 차라서 됩니다. 그러니까 1998년생 이후 출생자 만 리그 4년 차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안권 선수가 4년 차여서 돼요. 그리고 윤동희 선수는 예비 엔트리에 있어요. 그래서 윤동희도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 하시네요. 롯데 이미 미필 2명 선발이라 윤동이 못 뽑힌다고 합니다. 뭐 이런 지금 얘기인데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점에서 무슨 미필 필이야. 네. 지금은 이제 가서 금메달 선수가 없는데 떠야지. 선수가 일단은 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네. 지금 윤동희 선수 얘기도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제 김현준 선수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요 선수들 중에서 뭐 한 선수가 또 승선하지 않을까 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수비 능력에 대한 뭐 얘기들 지금 왈가왈부하고 계시는데 서로 싸우지는 마시고 네. 아시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정우 선수 외에도 지금 이제 구창모 선수도 여전히 또 부상이라는 거. 지금 앞으로 3주, 4주 있다가 또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완부 굴곡근 부상입니다. 굴곡근 부상. 요거 요즘에 메이저리그 투수도 많이 당하거든요. 이 굴곡근이 여기에요. 여기 쪽인데 이게 어쩌다가 생기는 거냐면 투수들은 공을 세게 주잖아요. 세게 주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 뭐 사과 같은 거 동그란 거 이거 한번 쭉 꽉 줘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상이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꽤나 재활 기간도 길고 만약에 굴곡근 수술을 한다 하면은 시즌 아웃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창모 선수도 아시안 게임에 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네. 투수들 팔뚝 아프다 그러면 다 일로 가잖아요. 그렇죠. 팔꿈치 쪽. 네, 요 다 여기 앞에 수술로 전완 가잖아요. 보면 네. 되죠. 그 처음에 저 구창모 여기라길래 이거 토미존이다. NC에 바로 전화했어요. 혹시 팔꿈치 이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여기 핀 박는 수술을 했잖아요. 그 부위에 이제 다시 골절이 나온 건데 21일 기준으로 한 3, 4주 뒤에 이제 재검진이라고 하니 네. 그러면 8월 한 뭐야 그러면은 8월 중순인데. 네. 넘어서거든요. 그럼 그때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때부터 공 던지기 시작하고 뭐하고 하면은 9월 넘어가요 복귀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얘를 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지난주 회의 한번 했어요. 지지난주인가? 무창모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누굴 뽑을 것이냐 관련할 때 1차 회의를 먼저 했고 네. 아마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만약에 이 상태로 쭉 간다? 그럼 구창모도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이정우가 빠져 구창모가 빠지면 투타 에이스가 다 없는 거잖아요. 다 없는 지금. 거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하여튼 제일 잘하는 놈 뽑아야 돼요. 미필 모르겠고 필 모르겠고 하여튼 제일 잘하는 놈 뽑아야 돼. 뽑아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창모가 와일드카드란 말이죠. 그렇죠. 이정우는 와카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면 투수를 젊은 친구를 뽑고 외야수를 와카를 쓰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와일드카드는 어쨌든 팀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네.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외야수에 좀 나이 좀 있는 물론 다 30살 언더긴 하지만 네. 20대 후반에 뭐 외야수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 엔트리에 있는 선수가 김민형이나 배정대 이런 선수들 있거든요. 뭐 그런 선수들 뽑고 젊은 투수 쪽에서 뭐 투수 뭐 김영규라든가 오원석이라든가 이런 선수 뽑아서 채워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외야수 젊은 친구 뽑고 저 투수를 또 와카를 또 쓰든가 그럼 이름 최원태가 또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최원태, 엄상백 이런 친구들 되거든요. 그럼 이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생긴 거야. 구창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정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창모만 놓고 고민하면 됐어요. 그렇죠. 이정우는 상수지.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정우가 아프다. 야 잠깐 이거 어떻게 되냐. 누구 지금 이 상태예요. 맞습니다. 근데 마침 지금 전력강화위원회가 다 일본 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 대표팀 뽑힐 만한 선수들 본다고. 그거 지금 난리 났다는 거야. 아니 지금 맞아. 저도 이 얘기 좀 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 아시안 게임이기 때문에 뭐 금메달 같은 거 뭐 대한민국 대표팀이 진짜 뭐 전력을 다해서 뭐 임한다고는 하는데 일본 국가대표팀이 이번 아시안 게임 때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금메달도 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악재만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미 WBC 때 1라운드 탈락으로 자존심 구겼잖아요.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1등이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이제 우리가 사회인 야구라고 하니까 좀 그렇게 보는 거지. 거기 뭐야 우리로 치면 실업 야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네. 실업 야구. 우리 실업 야구 시작해서 프로 온 거예요. 그거 결코 약한 야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도쿄돔에 모여서 이제 그 뭐야 우리로 치면은 옛날 농구로 치면 농구대잔치처럼 모여갖고 딱 단기전 토너먼트 해가지고 그 대회가 열려서 그걸 보러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갔고 네.
거기도 150 던진 투수 수두룩하대요. 그래. 그리고 대만이라고 다를 것 같으세요? 거기도 지금 157 던지는 누구 있다며.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대만이 걔네 뭐저 특이급 안 나오잖아. 프로 안 나와. 우리 무조건 금메달 아니에요. 안 돼. 우리 무조건 지금 우리도 이제 자체적으로 디버프를 걸고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네. 나이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와일드카드 제도. 네, 그것도 아까 네. 위에 최근호님께서 이거 차라리 와일드카드 늘려서 뭐 바꿔놓으라도 또 뽑는 게 낫다. 우리끼리 정한 룰인데 이거 변경하면 되죠. 의무 상황도 아니다. 아 그렇긴 이건 하죠. 맞는 말이죠, 네. 그죠? 네. 근데 저거 지금 뭐 규정을 바꾸기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뭐야 이 시점에서 지금 뭐 정해진 틀 안에서 가야 되는 건 맞고 지금 KBO 입장에서는 류준일 감독과 저기 전력강화위원회 입장에서는 정말 이 뽑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수 뽑아서 가야 돼요. 군대고 뭐고 모르겠고 금메달 못 따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팀별 분배 요것도 조금은 네. 널널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은 비상사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정우 그다음에 구창모 투타 에이스들이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류중일 감독의 또 고민이 굉장히 또 깊어질 것 같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어떤 선수가 또 국가대표 갔으면 좋겠는지 지금 뭐 댓글 통해서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요거는 이제 남은 시즌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대체 선수를 또 선발할 때는 그 선수의 또 성적 최근 성적이 또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어쨌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선수들 좀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정대 선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배정대 선수 수비는 좋은데 지금 타율이 2할 3푼 3리 요 조금 올릴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도 너무 또 안 주셨어요. 좋았어요. 초중반까지. 근데 7월 들어서는 특히 최근이 또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거 봤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죠. 네. 아 그래. 이거 이정호 선수 요거 큰일이네요. 금메달 따고 면제 받아서 메이저리그 활동 편하게 하려나 했더니 어려울 때 이정호 선수 이미 면제. 2018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예요. 몇 년 전에 땄어 이게. 5년 전에 땄다. 2018년도에 면제 받았어요. 네, 그래. 이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 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올해가 7년 차인데 메이저 KBO 리그 7년 차인데 2년 차 때 이미 국가대표 가가지고 면제 받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헷갈리셔 하는 분들이 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1200분 계십니다. 좋아요 지금 175개인데요. 좋아요도 한 번씩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와일드 카드를 지금 외야로 쓰는 게 정배일 것 같다. 나초님 말씀하셨고 어쨌든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욕먹을 거 걱정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WBC 때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선수들이 좀 좋은 경기력을 못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 또 이제 뭐 몇 달 지나서 뭐 나온 소식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잡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욕먹는 거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선수들이 좀 주눅든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뭐랄까 국가대표팀은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다 영광스럽지만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기 종목은 더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이목이 쏠리니까. 못하면 욕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계로 치면 쇼트트랙 같은 개념인데 네. 야구는 워낙 특수 케이스라 연간 수백만 명이 야구장을 찾고 천만 단위가 야구를 TV로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우리 막 잘 나갈 때는 막 서로 간다고 근데 계속 안 좋으니까 솔직히 이런 거 있어요. 그쵸. 선수들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입으로 아예 영광 하지만 분명히 이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이제 자체 제한하고 디버프를 걸고 가는 건데 그래서 더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자꾸 누가 못 간대. 이정우 누구 빠진대? 나는 정우 형만 믿고 왔는데, 나는 책모 형 온데서 왔는데, 나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이 딱히 누가 리더를 할지도 잘 안 보여요. 그러게 쉽지 않네, 그죠? 네. 한국 야구도 한국 배구화 되고 있는 듯합니다. 아시안 게임 때도 솔직히 큰 기대가 안 됩니다. 그냥 즐겁게 국내 야구 즐기면 될 듯한데 이게 또 문제인 게 어쨌든 아시안 게임 가려고 이제 나가는 선수들은 팀 내에서 어쨌든 젊고 주축인 선수들 아니겠어요? 이런 선수들도 많이 빠지게 되면 이 리그 경기 또 이제 순위 싸움 하는 팀에게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런 거에 앞서서 일단은 국가대표라는 또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성적을 좀 어느 정도 좀 뽑아줘야 될 텐데 요게 또 벌써부터 좀 걱정이다라는 거. 네. 성적이
하여튼 일단 금메달 따야 돼요. 아, 그쵸. 맞아. 아니, 예전에 황재균 선수가 스토킹 나와서 2018 아시안 게임 끝나고 금메달 따고도 환영받지 못한 게 진짜 서러웠다 말한 적이 있었죠. 얘기하셨는데, 요거는 진짜 야구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에 와서는 정말 또 다 같이 다 같이 이제 또 분노를 해주시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청문회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오지화 왜 뽑았냐, 또 그 다음에 박혜민 왜 뽑았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청문회 할 때 와, 나보다 야구 모르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청문회 할 때 다 같이 이제 좀 그래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실드를 쳐주셨던 분위기였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일은 좀 다시 없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청문회 현장에 거기 있었어요. 아, 계셨어요? 네, 거기 취재 갔었는데 거기 야구자들 옆에 이렇게 줄로 앉아갖고 피식 아유 이러면서 막 그래,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야구를 그렇게 모르나? 그러니까 욕하시던 분들도 그때 왜 뽑았어? 욕하시던 분들도 같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그래도 저거는 왜냐면 연도를 헷갈려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성적을. 그리고 뭐 기가 죽은, 그러니까 민초 사랑님 좀 기가 죽었다기보다는 기도 안 찼죠.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리블 거기서 하면 어떡해요. 그래. 아무리 그 야구에서 그 누구도 그렇게 입밖에 내지 않아요. 아시안 게임 손쉬운 금메달 어디 있어? 우리가 아시안 게임 최근 뭐 3연패 계속 하는 동안 그냥 스무스하게 금메달 딴 게 뭐 언제라고. 없죠. 위기 있었죠. 네.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금메달 비하한 거 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금메달을 당연한 걸로 아는 게 진짜 야구 팬으로서 좀 그랬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디언 몰리나님 2,000원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영 빼고 뭐 강재민 넣고 문성주 추가의 경우의 수가 있다. 근데 염경엽 감독 문성주 안 보낼 듯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정우영 선수가 부상이어야 돼요. 정우영이 다쳐야 돼요. 네, 물론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부상자 명단 넣어서 뭐 어떻게 뭐 한번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류준일 감독이 허락할까요? 그렇게는 또 안 할 거죠, 그죠? 네. 어쨌든 이게 또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꼼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애초에 뽑을 때 잘 뽑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돌아서 가는 길은 팬 여러분들께서도 별로 안 원하실 거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메이저리그 가는 이 뭐 등록일수 채워가지고 7년 문제 없습니다. 요거 포스팅 등록일수랑 규정 타석을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 규정 타석은 뭐 시즌 아웃이니까 끝나게 되면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등록일수는 이미 국가대표라든지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등록일수 저 이정우 선수는 7시즌 다 채우고도 남아요, 날이. 하여튼 뭐 상관없다라는 메이저리그 진출에는 큰 영향 아예 없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또 이제 환기 한번 하고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네, 지금 뭐 탈고교급 재능 장현석 선수 한화냐 메이저리그냐 요 갈피를 지금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와 있습니다. 지금 마산 욕먹을 우원투수죠. 장현석 선수 메이저리그 도전과 KBO 리그 진출을 두고 고민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석 선수 어제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대회 8강 장충고와의 경기에서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3회 1사 1루에서 등판한 장현석 선수 6.2이닝 동안 102구를 던지면서 탈삼진 14개 뽑아내며 무실점으로 활약했습니다. 팀은 뭐 아쉽게 2대3으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최고 구속 154km, 왜 본인이 최대어라고 평가받는지, 그리고 예년의 최대어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왜 본인이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투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작년에 김서현 던지는 거 봤고, 재작년에 문동주 던지는 거 봤고, 근데 저는 장현석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네, 그런 평가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네. 심준석보다도 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작년에 심준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심준석은 적어도 제 느낌에 제구가 막 기가 막힌 투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부상 이후에는 사사구가 엄청 많이 늘었으니까. 공 자체는 엄청 빠르고 다 좋은데 약간 그 0점이 덜 잡힌 느낌? 그런 거였는데, 어제 뭐 저도 이제 어제 경기만 너무 인상이 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장현석은 어우야 이걸 야 넣었다 뺐다 떨궜다 높았다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자체는
정말 뭐 지금 뭐 장현석 선수보다도 사실은 더 네.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최고 고속 같은 경우에도 뭐 100마일을 찍는다. 100마일이라고 하면 뭐 161km죠. 네. 160을 넘게 던진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또 그랬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뭐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장현석 선수는 지금 부상이 없잖아요. 부상이 없었잖아요. 재구 이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평가. 지금 완성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느 해 고교 선수들보다는 살짝 좀 높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현재 KBO 리그 어느 투수와 비교가 가능할 것 같나라는 이제 질문 그러니까 뭐 컴패리즌이라고 하죠. 뭐 네. 어떤 선수와 좀 유형이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지. 그냥 저기 뭐야 스카우트 분들하고 그냥 오다 가다 그냥 툭툭 던지듯이 얘기를 해봤는데 네. 안우진 이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우진도 시작부터는 잘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 장현석도 뭐 오자마자 막 리그를 씹어먹고 이거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야, 저 정도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잘 어떻게 하면 안우진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스카우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 평가가 그만큼 좋아요 지금. 좋아서 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동기들보다 한 살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1년 이제 그걸 1년 꿇었다고 하죠. 네, 1년 이제 유급을 해서 사실 학창 시절은 1년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돋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1년이 어쨌든 야구 1년 더한 사람이기도 한 거니까. 그렇죠. 신체 아파서 못할 값이라도 상태도 그렇고, 예.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더 돋보이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 다 고려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원탑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네. 지금 최현호 감독도 장현석과 황준서의 차이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고등학교 야구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완성도에 있어서는 진짜 역대급 선수가 일단은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2014년 KBO 신인 드래프트 신청한다면 1순위 지명이 유력합니다. 9월 14일 열리는 2014년 신인 드래프트 8월 15일 오후 6시까지 드래프트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장현석 선수가 미국 진출을 결정할 경우에 한화는 이제 황준서 선수를 또 뽑게 되겠죠. 그 황준서 선수도 물론 정말 잘하는 선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KBO 리그에 남는다면 1순위로 한화가 장현석, 그리고 2순위로 두산이 이제 황준서 선수를 뽑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위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여전히 향후 거취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그래도 8월이 되기 전에는 결정을 내릴 듯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좀 듣기로는 저도 이제 뭐 알고 있는 뭐 스카우트 분들도 이제 계시잖아요. 이제 여쭤보니까 그 금액대가 사실은 뭐 100만 달러 이상, 120만 달러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뭐 남미 유망주들은 뭐 몇백만 달러에도 가던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쨌든 고교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이저리그로 혹은 이제 미국으로 가려는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찬 상태로 가야 되는 점, 일단 요거 하나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넘어가는 시점이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유망주들을, 국제 유망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계약금, 계약금 한도가 어느 정도 소진된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금액에 있어서 살짝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첨언을 하자면 1월달 돼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국제 드래프트, 그러니까 국제 선수 계약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한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리셋이, 그러니까 초기화가 1월에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1월에 시작하면 우르륵 써요. 왜냐면 그쪽에서도 외국인 선수, 외국인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 남미에서 데려가잖아요. 네. 그럼 그 작업이 시즌 전에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그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시즌 도중에 드래프트를 하니까, 그러면 저 메이저리그 갈게요. 그 KBO 신청 안 해요. 메이저리그 봤는데, 야 잠깐 우리 집 돈이 없거든. 내년 1월 10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예. 심준석도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계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당장 뭐 저 메이저리그 갑니다 했을 때 뭐 물론 뭐 계약 5만 달러면 갈 수 있겠죠. 그 정도 돈은 있을 거야. 그쪽도 그죠? 근데 그 돈 받고 뭐하러 가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드래프트 유망주 그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남은 팀에서 아마 좀 원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장현석 선수는 심준석 선수랑 조금 이제 케이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심준석 선수는 뭐 포텐셜은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때 이제 성적이 또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평가 절하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장현석 선수는 또 아마 진출하게 된다면 좀
꽤나 좀 많은 계약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할 거라고 좀 보세요. 좀 예상을 하신다면요. 네. 반반 6대4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저는 반대입니다. 아. 메이저리그 가는 건 반대고 뭐 이미 뭐 한두 개 구단하고 뭐 얘기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전에 또 이게 접촉하는 부분은 뭐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뭐, 그러니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메이저리그 지켜야 하는 걸 약간 반대하는 사람이어서 성공 케이스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네, 여기서 성공해서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저 정도 재능 있는 선수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100만 달러니까 엄청 거액이죠. 네. 10한 3억 돈 되는 거니까 그쵸. 엄청 거액인데 그게 메이저리그에서도 거액일까요? 아니거든요. 100만 달러는 아니죠. 그죠? 아니거든요. 네. 지금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드래프트 1라운드 1픽 그러니까 전체 1픽으로 뽑힌 선수가 920만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달러 정도면 아깝긴 해도 그래 그냥 헛돈 썼다 사가자 하고 눈 질끈 감고 탁 털어낼 수 있는 구단들이 메이저리그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장현석 선수가 저 한국 KBO리그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가 두둑히 챙겨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문동주가 5억이었으니까 형평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해에 좋은 선수한테 주는 거는 그 해에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10억 얘기도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정말 10억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한 80만 불 정도 돼요. 네. 그러면 메이저리그 어느 팀은 A란 팀이랑 계약했을 때 100만 불 받았다고 치면 이게 그렇게까지 감수 못할 차이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쓰는 돈, 그렇죠. 그리고 적응해야 되는 체류비, 적응 등등 여기는 받으면 다 내 건데 물론 자기가 갖지는 않겠지만 가족이 같겠지만 그런 여러 요소들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7년 잘 해가지고 미국 막 이제 20살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년에 이제 만 20세인 거니까 1년 네네네. 미국을 해서 그러면 26세, 7세 외국 나갈 수 있어요. 그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밟고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요. 뭐 어쨌든 장현석 선수는 이제 뭐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만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가지고 병역 혜택까지 받는다면 메이저리그 미국 진출 시나리오 뭐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신청 기한 마감 직전까지 이제 고민을 할 것 같다. 뭐 메이저리그 진출을 희망하는 마음이 몇 %인가라는 이제 질문에도 노코멘트. 일단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저희가 뭐 어떻게 할 것 같다 이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고 우완투수 이찬솔 선수가 보스턴이랑 정식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요 계약금 한 30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30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은 얼마야? 4억 5 그 정도 되는 거죠. 정도? 네, 4억 5억 정도 되는 거죠. 한 요 정도로 제가 계약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출하는 선수들이 또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또 있을 텐데 어쨌든 본인의 이제 의지대로 또 심지대로 또 결정을 나눴으면 좀 좋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저는 보스턴 팬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 재미로 하는 또 승패 예측 이제 화요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경기가 있는 그런 날인데 다른 곳 지금 이제 비 예보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제 창원 경기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오늘 브런치가 선정한 경기는 기아 대 NC인데요. 기아의 선발 투수는 이제 파노니 선수고 그 다음에 NC의 선발 투수 이제 신민혁 선수가 또 나오게 됩니다. 파노니 선수 평균 자책점 4.50 그리고 신민혁 선수는 3승 4패 3.86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동반꿀이죠. 네. 찍으면 반대로 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거 모르겠고. 네. 조심대로 하세요. 기아에 걸어보겠습니다. 기아에 건다. 네. 신민혁이 조금 최근 페이스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전반기 막판이긴 하지만 파노니는 또 의외로 괜찮았어요. 첫 등판에서. 좋았죠. 네. 급하게 들어온 거 치고는.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 기아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발 위주로 보는 편이어서 네. 어차피 방망이는 복불복이에요. 뭐 전날 20개 치고 오늘 2개 치고 하는 게 방망이기 때문에 저는 마운드는 약간 평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기아 쪽에 한번 그래요. 손을 한번 쓱 바로 이제 NC 승리 축하합니다. NC 승 요즘 NC 방망이가 불방망이라 나초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기아 타이거즈도 전반기 막판에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뭐 경기를 지금 뭐 비 때문에 뭐 거의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후반기 시작해서도 어쨌든 이제 두산에게 또 이제 5대2로 패배하긴 했었고 연승은 또 끝이 났고 이 분위기를 또 어떻게 살릴 것인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NC 다이노스도 지금 4위 요거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1등, 2등이 같이 가는 느낌이라면 3등과 4등이 또 같이 가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5위와는 좀 이제 격차를 벌려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NC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또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시죠? 3시에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재미로 하는 승패 여러분들께서도 또 투표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좀 댓글 좀 잠깐 소화하다가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역대적으로 뭐 탈고교급이라고 해도 그건 결과들을 보면 어차피 미국 가면 루키리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생존기가 또 극악으로 희박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게 실패 사례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 약간 그 우리나라 고교 선수들의 태생적인 한계가 뭐냐면 나이를 안고 가잖아요. 그쵸. 아니, 저 남미 선수들만 16살, 뭐 16세에 계약한단 말이에요. 중남미 선수들은 그 16세에 계약하면 우리로 치면은 고등학교 1학년, 중3, 고1 때쯤 계약하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 시절 그 학생 시절에 1년이 커요. 그때 배우는 거가 또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린 나이 1년이랑 다르지. 우리는 고3 마치고 넘어가면 만 19세부터 프로를 시작하는 건데 그것도 엄청 빠른 거긴 한데 16세 루키 보내랑 19세 루키 보내랑 붙으면 당연히 19살이 야구 잘하겠죠. 우리나라 넘어간 친구들이 야구 안 하고 간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성장 속도라든가 배우는 밀도 같은 게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치, 이게 출발은 이제 이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이 이제 빠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린 선수도 치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환양님 아유 고맙습니다. 이빨로 고맙습니다. 현장의 스카우트들은 장현석이 안우준과 장재영의 고등학교 시절보다 낫다고 생각을 할까 얘기를 하셨는데 안우준이 누군가 했어요. 안우준 선수겠죠 어쨌든. 근데 안우준, 장재영 이 두 선수도 사실 고등학교 때 워낙 날렸었던 선수고 장재영 선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스카우트들이 전 세계 유망주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학년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평가가 내려간 거였는데 왜냐면 그때 17살이 100마일 던지는 선수가 전 세계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뭐 하여튼 이 평가에 있어서는 그래도 장현석 선수도 여기에 뭐 꿀리지는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장재영 선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간 평가가 이렇게 내려간 케이스고 안우진은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잖아요. 그게 약간 직접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심준석은 오히려 2학년 때가 제일 평가가 좋았던 것 같고 장현석 선수도 그래. 그러니까 심준석 선수 제가 듣기로는 그때 차라리 고3 때 공을 하나도 안 던졌어도 평가가 더 높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장현석 선수도 지금 평가가 하여튼 현장 평가가 되게 좋아요. 엄청 좋고 아까 제가 안우진 말씀을 드려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오자마자 안우진 넘는다가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안우진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작부터 리그를 씹어먹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뭐 좀 외적인 일 때문에 뭐 정지도 있고 뭐 하긴 했지만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오롯이 선발 투수로 풀타임 빡 쏘는 게 작년이 처음이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장현석도 하나에 와서 쭉 해가지고 한 2, 3년 묵혀야지. 빡 하면 안우진급 가능하다. 그런 그 이상도 보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네. 국내 리그가 약하다 해도 고교 졸업하는 선수가 바로 씹어먹을 리그는 아니죠. 1년차에 10승이나 3할 친 선수가 한 명 나올까 말까인데 베스토리님 말씀하셨고 세라피모님 류현진이 1년차에 MVP 받은 게 미친 거고 고졸 선수가 바로 비빌 리그가 아님 크보는 그래도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다는 거죠. 류현진 케이스는 메이저리그가 와서 이제 입단한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네. 근데 도기자님은 브런치에 오자마자 에이스급이 되었는데 민초사랑님 얘기하셨는데 저 브런치의 전신 방송이 MLB 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성곤영 위원님한테 뒤지게 혼나면서 저도 이제 컸기 때문에 저도 1년차부터 시작부터 왜 이렇게 잘하지는 않았다는 거. 하지만 특급 유망주였었던 건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거 뭐 어딨냐? 맞죠.
차차라차 추추님이 목소리 맞춰 볼륨 맞춰놨는데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붙이는 줄 알았는데 댓글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웃으실 때 하하하하하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웃음소리가 이런 걸 어떡해? 웃음소리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맙시다. 다음에 네. 그 입 막고 웃을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네. 이렇게 없으니까 더 이상하잖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도 역시 이제 50분 가까이 또 방송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뭐 하면 50분이야. 야, 오늘 김하성 선수 또 홈런 쳤대요. 야, 어머. 대박이네. 김하성 선수 그럼 이제 시즌 13호 홈런인데, 야, 진짜 이제 계속 잘하는구나, 김하성 선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어쨌든 오늘 끝까지 또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수 1,300분 또 넘게까지 시청을 하고 계셨는데, 좋아요 수 지금 279개입니다. 와, 20개만 눌러주면 저희 300개 넘는데, 20개 혹시 더 눌러주실 분들 안 계시나요? 저 20개 한번 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안 눌러주시면 갈 거예요. 눌러주셔도 근데 갈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가 눌러달라고 이게 기다리면서 이게 몇 분 또 잡아먹으니까 또 퇴근 시간이 늦어지더라고. 귀엽다니요. 300개 돌파하고 퇴근하자? 싫은데요. 저 지금 끝낼 거예요. 네. 귀엽다니요. 왜 이러세요? 김동현 기자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여우십니까? 또 민초사랑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내일 모레 하여튼. 50인데. 그니까 저는 320개 금방 넘었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 기자님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시더라고요. 저 이거 듣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그 정도는 저 아닐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동안이십니다, 예. 내일 모레 50은 너무 했고 하여튼 먼 중반입니다. 그니까요. 예, 대구 갑니다. 요 끝나면. 동안이세요. 네. 네, 대구 가신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또 끝까지 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은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이제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돌아옵니다. 안치홍 의원님 오는 날 또 많은 분들 좀 찾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에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